안녕하세요. 투잡 전문가 투잡남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카오비 수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제가 얼마를 벌었고 왜 돈을 벌게 된 걸까요? 수익 인증부터 분석까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비로 30만원이라도 벌고 싶은 분들은 오늘의 영상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수익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10월 달에는 38만 9,400원, 11월에는 33만 1,100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금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측했던 금액하고도 좀 비슷해서 놀라는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금액을 벌게 됐을까요? 제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0월달 방문자 수를 보면 33만 2천 정도 됩니다. 제가 10월달에 받았던 금액이 38만 9,400원이니까 대략 1방문자당 1.5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럼 11월 달에는 어땠을까요? 11월 조회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11월에도 한 38만 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1월에 받은 금액이 33만 1,100원이었으니까 조금 낮게 측정이 됐지만 10월, 11월 합쳐서 대략 1방문자당 1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콘텐츠가 잘 팔렸는지 한번 콘텐츠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팔렸던 콘텐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브런치에서 제가 발행했던 글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브런치 작가라서 주기적으로 글을 남기고 있는데 그 글들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일어나고 판매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종류가 좀 중요한데, 이런 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항상 스테디셀러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로 볼 수가 있고, 힐링 콘텐츠도 자주 봅니다. 여기 보면은 조언 비슷하게 약간 명언, 노력,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키워드로 잡아서 글을 썼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또 자존감 시리즈도 꽤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걸 골라서 제가 콘텐츠를 발행을 했죠. 메타버스 쪽도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10월달에 올렸을 때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11월에도 보시면은 브런치에서 발간했던 글이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콘텐츠의 특징이라면 제가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던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좀 했어요. 거기에 좋은 내용들이 있길래 그 내용을 보고 제 생각을 덧대어서 만든 콘텐츠였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왔죠. 이미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콘텐츠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라는 그런 인식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높게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티스토리나 브런치에 글을 발행해서 그리고 카카오비로 돈을 벌고 싶다고 하신다면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런 핫한 키워드 가지고 글을 작성하신다면 여러분이 조회수를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카카오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이미 제 콘텐츠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힌트를 얻었을 겁니다. 바로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뽑는 게 가장 좋다는 사실이죠. 제가 11월 콘텐츠에 네이버하고 유튜브에서 끌고 왔던 콘텐츠로 보드를 구성해서 조회수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브런치에서 발행했던 글이 가장 최상단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이 카카오비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브런치하고 티스토리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게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유튜브, 네이버의 콘텐츠를 마구잡이로 가져다가 발행하면 떡상이 아니고 떡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카카오가 굳이 다른 플랫폼 조회수를 밀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카카오에서 넘어온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요, 영 형편이 없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체류 시간을 깎아먹게 되니까 유튜브하고 블로그가 같이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카카오뷰를 만든 걸까? 카카오에서는 굳이 왜 큐레이션 플랫폼을 탄생시켰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뷰 진짜 왜 나온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카카오뷰는 브런치와 티스토리를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브런치는요, 작가가 되려면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시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시도는 하지만 번번이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브런치 작가를 합격한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조회수가 높다고 광고 수익을 주거나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없었죠. 네이버는 블로그를 발행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아니면
조회수를 맞으면 그에 따라 애드포스트로 수익을 조금이나마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브런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나마 가능했던 건 책을 무료로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강의를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준다든가 혹은 책을 출판한다든가 이 정도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작가들이 점차 브런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까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회수가 10만씩 터져도 마음의 위안만 됐습니다. 실질적인 돈이 들어오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가 활동을 계속 하더라도 돈 1원도 안 나오는데 굳이 브런치에서 헤매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디스토리는 어떨까요? 디스토리는 구글 애드센스로 붐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네이버에 밀리는 형국이죠.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고 네이버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심플해요. 티스토리가 애드봇이라고 불릴 만큼 그 애드센스 수익을 가져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 대항마로 카카오 광고를 붙여서 금액을 책정해 줬지만 구글 애드센스에 비하면 너무나 단가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티스토리를 그냥 애드센스 수입원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거나 뭔가 질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은 좀 낮게 나타났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비교적 네이버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플랫폼이 바로 카카오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질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브런치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로만 도배된 티스토리 이 두 가지를 잘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카카오에서는 카카오뷰를 내놓은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뷰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냥 보고 보드에 담아서 발행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과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일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었습니다. 카카오에서 모든 종류의 콘텐츠 링크를 가져와도 된다고는 했지만 만약 여러분이 공유한 콘텐츠의 원작자가 여러분의 보드에 태클을 건다면 어떨까요? 굳이 자기가 발행해도 되는 콘텐츠를 마구 퍼 담아간 그 큐레이터를 좋게만 볼까요? 그리고 원작자는 돈을 못 벌었는데 큐레이터는 월 100만원씩 받으면 어떨까요? 저는 분명히 이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드를 발행할 때는 다른 이의 콘텐츠를 마구 발행하는 건 조금 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전공법으로 나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장 좋은 건 직접 브런치나 티스토리에 글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을 발행을 하는 거죠. 직접 만드는 게 귀찮다면 원작자와의 합의를 사전에 받아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고요. 또 지금 당장의 눈앞에 수익을 원해서 큐레이션 하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